나머지 센스는 바로 오 대표님의 이런 그 감각이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피트니스 톤앤매너의 차코치입니다. 오늘은 파프짐 오창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프짐 5명의 대표 중에서 그 막내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 세팅과 그리고 회원님들의 전문적인 케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 세팅이라면 어떤 걸 좀 세팅하고 계시나요? 초반에 이제 센터를 오픈할 때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돈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자분을 쓰다 보면 그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이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이제 그 자재도 사고, 예를 들어서 그 일당으로 일하시는 인부분들을 직접 모셔서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점을 여러 개 오픈하다 보니 더 노하우가 쌓이게 됐고, 이제는 조금 더 좀 좋은 결과, 저렴한 금액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대표님이랑 나눠볼 주제가 바로 창업이에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스튜디오를 오랫동안 운영을 하고 이제 또 지점을 내실 때도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인테리어를 맡기는 게 아니고 실제로 다 세팅을 해보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세팅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돈이 없어서 좀 아껴보려고 자재비도 직접 뛰러 다니시고 보통 반장님들과 이제 그 밑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좀 티키타카 하면서 이렇게 좀 작업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네. 힘드시죠?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셨나요? 일단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기가 굉장히 세세요. 아마 처음에 이거를 직접 세팅을 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 인부분들에게 기가 눌려서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다가 돈 날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재도 사실 직접 이렇게 사서 거기를 세팅해 놓는 게 가장 저렴하게 비용을 이렇게 아끼는 방법인데, 그 자재를 구하는 것도 사실 많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많이 알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돈을 아끼고 싶다면 검색도 많이 해보고 알아보다 보면은 좀 저렴한 비용으로 세팅을 해서 초반에 창업 비용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예를 들면은 그 보통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의 기준이 한 40평, 50평대 이제 강사 선생님들은 한 4분에서 6분 정도 이렇게 레슨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준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증금을 제외하고 정말로 그 기구부터 이제 인테리어까지 세팅 비용들이잖아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아끼실 수 있으셨나요? 직접 하셨을 때? 뭐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일단 그 업자분들한테 견적을 받는 금액이 있는데 거기에서 30-40% 정도는 세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30-40% 정도. 근데 이거는 직접 발로 뛰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평당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 인테리어 사장님께서 이렇게 좀 제안하실 때는 평당 얼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보통 평당 100에서 150 정도를 많이 부르시는데 100% 진행을 하다 보면 금액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정말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직접 하게 되면 평당 한 60 정도면 세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내가 하고자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직접 먼저 뭐 요즘에는 유튜브 같은 데서도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충분히 많이 알아보고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대표님은 어디서 많이 알아보셨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저희가 첫 지점을 오픈할 때 인테리어 업자분을 그래도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아서 했었잖아요. 그분 옆에 찰싹같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다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지점부터는 이제 다 직접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것도 뭐 우리 대표 선생님들도 얘기했지만 인테리어가 사실 이 센스라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떤 색감을 쓰고 여기에는 어떤 자재를 넣어야지 전반적인 되게 인테리어도 이뻐야 되니까 조화로움이 잘 나올지에 대해서 그런 센스도 있어야 돼서 처음에 그 첫 지점을 세팅을 할 때 그 인테리어 업자가 일하는 게 되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제가 되게 많이 개입을 하게 됐고,
그거를 통해서 다음부터 직접 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었고, 그때 당시에 인테리어 업자가 어떤 순서부터 작업을 했는지 제가 다 체크를 하면서 네, 그거를 좀 보고 베낀 거죠. 네. 파푸짐의 장점 3가지를 나열해 보면은 유니크, 센스, 퀄리티예요. 그래서 전문적인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 5명이서 10년 동안 동업을 하고 있는 유니크함을 갖고 있고, 나머지 센스는 바로 오 대표님의 이런 그 감각이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네. 현실로 들어갈게요. 인테리어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보통 가계약을 하고 상가를 가계약을 하고 계약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공사 기간을 보통 이제 그 상가 주인분들께서 이제 기간을 주시잖아요. 뭐 보름 또는 이제 한 달을 주는데, 그럼 그 안에 이제 거의 대부분 끝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벌써 머릿속에 그려지시잖아요. 40평 규모를 새로 오픈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A부터 Z까지 오늘 다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요? 참 이게 쉽지 않은데 일단 첫 번째로 그 부동산이 마음에 들었으면 처음에 체크해야 될 게 전기 용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한번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센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압을 한번 봐야 됩니다. 물의 수압. 이 2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 앓는 경우가 많아서 이 2개를 체크하고 계약을 하는 게 일단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층고도 중요하지 않나요? 층고도 되게 중요하죠. 층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PT샵을 운영함에 있어서 뭐 한 2m 70 정도만 나와도 전혀 문제될 게 없기 때문에 그것만 된다고 하면 뭐 되게 쉽게 계약하고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을 했으면 인테리어 기간을 보통 한 달 정도는 받거든요. 그 한 달 동안에 어떤 순서로 내가 그 인테리어를 할지에 대한 거는 말하다 보면은 진짜 너무 길어지니까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그 공간을 봤을 때 구조를 도면으로 그려서 내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동선과 기구 배치, 그리고 어디에 타리시를 뺄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그려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걸 모는 종이에 그리는 게 좋습니다. 길이를 직접 재서.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걸 인테리어를 들어갈 때 거기가 배관이 어디로 빠져 있는지를 체크하고 거기에 샤워실을 만드는 게 좋은데, 거기에 못 만들면 또 배관을 옮겨야 돼요. 그런 것부터가 다 이제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거 일일이 다 체크하고, 설비, 전기, 목공, 뭐 페인트 대표적으로 이런 분들을 일단 반장님들 섭외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목공과 전기, 설비가 보통 이제 같이 들어와서 서로 이제 조율을 하면서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 대표님이 되실 분들이 중간에서 잘 조율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서로 싸우고 작업 파토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 인테리어 했을 때 목공, 설비, 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 중에서 핵심은 사실은 목공 아닙니까? 목공이 거의 인테리어의 90%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구조를 다 잡아주니까. 그럼 목공 반장님들은 보통 어떻게 좀 이렇게 좀 모시고 오시는 게? 일단은 그 인테리어 인부분들이 되게 전문가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모여있는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 같은 데 있는데 거기에서 본인들의 그 경력 사항들을 올려놓은 걸 보고요. 거기에서 직접 전화를 하셔서 섭외를 하셔도 좋고, 저희 대표들의 나이도 이제 30대 후반과 이제 40살 이렇게 되는데, 그 나이대의 전문가 분들이 일도 굉장히 잘하고요. 되게 일도 속도가 빨라서 그분들을 기준으로 좀 섭외해 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목공, 설비, 전기는 거의 동시에 들어와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고, 초반에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파푸짐에서 좋았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고객 경험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 파푸짐 한남점을 처음에 방문을 하게 되면은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에서의 그 회원님들이 느끼는 그 감정들이 있으시잖아요. 이 고객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다 센스가 좋은 오 대표님이 다 이렇게 기획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입구에서의 조명도랑 그 운동하는 공간에서의 그 조명 빛깔도 다 다르고 하잖아요. 이런 것 좀 더 자세히 말씀을 같이 해주세요. 이게 일단 한남점이 저희가 그래도 제일 최근에 세팅한 지점이고, 방금 우리 최주호 대표님께서 다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인포메이션 부분을 되게 조도를 좀 어둡게 했습니다. 좀 페인트 색깔도 검정색에 가까운 거의 그레이로 해서 좀 어둡지만 거기 안에서 상담받는 공간만은 좀 집중도 있게,
뭐 스탠드를 켜놓는다던가 거기에 대해 이제 처음 방문을 해서 거기에 상담을 하고 시설을 구경시켜 줄 때 운동하는 곳의 조도는 꽤 밝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조명이 눈이 부시면 안 돼서 다 간접등 형식으로 세팅을 했고요. 일단 운동하는 공간으로 나가게 되면 조도가 밝아지기 때문에 탁 트인 느낌이 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세팅을 하면서 보여주다 보면 그리고 또 이제 동선을 좀 재밌게 짜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숨겨진 공간도 좀 있는 게 좋고 한남정 오시는 회원님들이 인테리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인테리어 얘기만 하나요, 저희는? 네, 오늘 인테리어 얘기만 할까요? 아, 그렇구나. 네. 네, 제가 그렇게 막 전문가도 아니라서 인테리어 쪽은. 인테리어는 사실 업자분들이 더 잘하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정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돈이 사실 이게 많이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아끼고 센터를 오픈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저희가 자주 쓰는 기구들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스튜디오에서는. 그래서 4명에서 6명의 그 강사분들이 정말로 그 안에서 그 병목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트래픽이 걸리지 않고 순조롭게 이동을 하면서 트레이닝을 해야 하는데, 레슨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핵심되는 기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거를 좀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기구 하나 가지고 못해도 거기에서 뭐 3-4부위 정도의 운동이 가능할 수 있는 기구들로 세팅하는 게 가장 좋은데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뭔지 다 아실 테지만 그 렉이 필요하죠. 네, 파워렉. 파워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스미스 머신이 좀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케이블. 이게 사실 이 3개만 있으면 PT샵에서 좀 이렇게 유동적으로 잘 사용만 하면은 다 되겠지만 PT샵은 아무래도 기구를 많이 배치할 수가 없는 평수이기 때문에 소도구, 네, 그리고 맨몸 운동을 얼마나 잘 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핵심적인 기구, 아까 말씀드렸던 뭐 파워렉, 스미스 머신, 그리고 케이블,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잘 세팅해주면 네, 큰 문제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정말 궁금하고 항상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스튜디오는 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탈의실은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4명에서 6명 강사님들이 돌아갈 정도의 그 공간도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과연 샤워장이 필요할까? 근데 여기서 질문 드리는 샤워장은 유무는 뭐 운동 끝나고 상쾌한 기분으로 샤워를 하는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고객 경험, UX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생각보다 샤워를 안 하세요. 아, 안 하죠. 진짜 안 하죠. 네, 정말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의견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제 10년을 운영하면서 늘 여자 탈의실과 샤워장을 좀 더 크게 만들고 좋게 만들었었는데 여자 회원님들은 여성 회원님들은 정말 샤워를 안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남성 회원님들이 샤워를 더 많이 하는 상황인데 그것도 또한 샤워하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 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40평 기준이라면 남녀 샤워실이 솔직히 1개씩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샤워장은 그래도 아직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1개씩은 있어야겠다. 제가 지금 만약 40평대로 세팅을 한다면 탈의실의 규모도 줄이고요. 좀 더 프라이빗하게 가고 샤워 공간은 1칸씩만 만들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그 어디에 우리가 임대를 하고 어느 위치에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샤워장과 탈의실의 규모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직장인들의 유동성이 큰 곳에 내가 임대를 해서 들어간다고 한다면 샤워실의 규모는 좀 더 키워야겠죠. 네.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있는 지점들이 다 주거 지역에 많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그 필요성이 조금 더 줄어드는 거고. 그러면은 주거지랑 상업지로 나눠 봤을 때 샤워장에 대한 유무나 그 컨디션 크기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에요. 제일 중요해요.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를 오픈하고 싶으세요? 아직 창업을 안 하셨어요. 아직 창업을 안 하신 아빠 트레이너라고 생각을 하시고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를 오픈하실 건가요? 이게 아까도 우리 선생님, 우리 대표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외로움이라는 걸 좀 얘기했잖아요. 이게 PT샵이라는 게 혼자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생각보다 지출이 많아요.
이게 내가 혼자 1인 샵으로 운영을 하면서 월세 관리비만 내면 되겠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 외적으로도 뭐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혼자 운영하고 내가 혼자 레슨을 하면서 매출을 내고 그걸로 고정 지출을 메꿔 가기에는 이 사업을 사실 그렇게 막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40평 기준으로 트레이너가 4, 5명 정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관계도 좋고 거기에서 매출도 잘 이끌어내면서 신규 회원님들 유입까지 많으면 너무 괜찮은 사업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 뭐 실력만 있어도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동산을 어떻게 내가 잘 보고 결정을 하고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신규 회원님들을 유입시키고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 때 도전해 보면은 뭐 괜찮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제 키워드를 말씀해 주셨죠. 바로 네. 이제 외로움인데, 네. 이제 신사임당에서도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게 되는데, 거기서 그 가장 큰 키워드, 그만두게 된 키워드가 바로 외로움이에요. 그쵸. 어떤 외로움이냐면은, 아침에 새벽 6시 나 혼자 문을 열고, 11시에 문을 닫아요. 그리고 일요일은 없죠. 휴일도 없고. 네. 네. 그러니까 365일 중에서 거의 360일 정도를 그 센터, 스튜디오를 운영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너 차주호는 있는데 나 차주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창업에 대한 거를 중도 포기를 하시고 다른 길로 가시거나 다시 이제는 이렇게 좀 다시 이제 어디에 소속되셔서 이렇게 그렇죠. 강사 활동을 하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외로움이라는 거를 먼저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다면은 네. 창업에 대한 걸 지금 첫 번째로 추천해 주셨고, 두 네. 번째로는 저도 이제 좀 드는 생각이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야죠. 네, 어떤 사업이든 매뉴얼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자영업에서 사업가로 못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여기서 말하는 그 매뉴얼은 내가 없어도, 그러니까 사업가에서의 차이죠. 내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센터가 운영이 된다라면 네. 저는 추천을 드릴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조금 전에 또 말씀해주신 바로 매니지먼트죠. 네. 나 말고 다른 강사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주인의식으로 나보다 더 케어를 잘한다면은 분명히 그 센터는, 그 스튜디오는 더 잘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금 어렵겠지만,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세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네. 저는 창업을 추천을 드릴 건데, 네. 오 대표님께서도 혹시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뭐 같은 생각인데, 근데 이게 내 사람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사람이라고 하는 거가 어찌 보면 내가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많으면 많을수록 뭘 해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내 사람 만드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네.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피트니스 산업에서는 브랜드가 없어요. 현재 네, 이제 맞아요. 커다란 시설업을 하시는 분들도 50개 이렇게 좀, 아니면 50개를 좀 넘어가더라도 아직 그 브랜드를 통합했다라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쵸.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피트니스 창업에 대해서는 문턱값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네. 자격 조건이나 조건 자체가 없다 보니 내가 레슨한 경험이 있고 볼 고객이 있고 내가 주거지나 아니면 상업지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 바로 창업이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내 사람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네. 아니면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던 분들도 바로 이제 관계에 대해서 틀어지게 되면은 또 나가는 경우가 많고, 그쵸. 네, 그런 상처, 요즘에 이제 마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음의 상처. 네, 그래서 마상을 입으신 분들이 결국에는 점점점 규모를 축소해서 혼자 하는 경우가 저 되게 많이 1인 샵을 봤어요. 다시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과정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과정을 최소화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오창현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고민을 해보시고, 네네. 혹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네네.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좋죠. 네. 자주 나오셔야 돼요. 네, 우리 뭐 네. 함께 파이팅 하면 되죠. 네. 그럼 여기까지 피트니스 톤 앤 매너의 차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